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인생의 부록을 넘어 달리고 있는 여성이에요. 저희 과거 이야기를 한번 써볼게요. 제 결혼 생활 중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애는 공부도 잘하고 교대 나온 데다가 해외 연수까지 다녀온 애야. 근데 너랑 결혼한다고? 참, 내가 아들 곱게 키워 남주게 생겼다?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던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거르지 않고 했던 말이었네요. 저도 어디 가서 꿀리는 스펙은 아니었어요. 지방 국립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20대 중반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해 6년 넘게 한 회사에서 실적도 좋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제일 대단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해. 공무원처럼 말이야. 시어머니는 퇴직한 국어 교사셨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었네요. 엄마, 애는 착해.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교사가 최고지. 실적에 치이지도 않고. 어디 나가면 존경받는데. 아버지가 없이 자라서 그러지 시어머니는 제 남편을 끼고 살았다고 하였고 그로 인해 아들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결혼을 제외하고 시어머니가 정해준 길을 거스르지 않고 따라왔다고 하는 남편이었죠. 교사가 좋긴 하지. 그래도 내가 말했잖아. 같은 교사들이랑 얘기하면 잘 통하는 것도 있지만 좀 답답한 것들도 많아. 고지식하거든. 엄마, 그냥 좋게 생각해줘요. 넌 내가 교사 만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니? 엄마, 나 못 믿어? 너야 믿지. 그래도 교사들은 검증이 됐잖아. 인성이든 뭐든. 하여튼 엄마는 네 결혼 반대할 생각은 없어. 우리 아들이 그동안 그래도 엄마 말 거르지 않고 잘 들어줬는데 엄마도 어느 정도는 양보해야지. 어머님 감사해요. 너 좋으라고 허락한 거 아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큰맘 먹고 허락하는 거야. 사실 어차피 결혼할 건데 반대해봤자 뭐하니? 서로 감정만 상하지.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다.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기도 하고 네가 그래도 똑똑하다고는 하니까 결혼 허락하는 거야. 솔직히 교사 집안에서는 교사 며느리 원하는 거 모든 교사 집안이면 다 할 거다. 네가 교사가 아니라서 그런데 원래 이렇게 따지고 제거하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 말아라. 사실 기분은 나빴어요. 교사에 비해 그렇게 제가 주눅이 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이 대놓고 반대를 했다기보다는 아쉬운 마음에 그런 소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좋게 이해하려고 마음을 많이 썼네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때 왜 그랬지 싶었는데 그때는 천지분간을 못할 때 말이에요. 결혼 허락을 받을 때가 딱 그랬어요. 기분은 나쁜데 대놓고 화낼 일은 없었고 그냥 해야 하자고 생각하면 이해 못할 게 없었거든요. 우리 엄마 진짜 쿨하지? 내가 그랬잖아. 엄마 진짜 좋은 사람이라니까? 저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반대는 하지 않으셨기에 저희는 결혼을 하였네요. 결혼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기회만 나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임용이나 준비해봐라. 정석이가 그러는데 그래도 공부 꽤나 했다며. 그래 이렇게 공부 좀 해봐. 엄마가 교사 며느리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못해도 하는 신용이라도 하면 엄마가 좋게 보지 않겠어? 네 시누이 말이 맞다. 교사 집안에 시집와서 명성을 얻었으면 너도 내 부탁을 들어줘야지. 말끝마다 교사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 준비해보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사실 노이로제가 걸리겠더라고요. 애초에 뜻도 없는 사람에게 교사가 최고의 직업이냐 자꾸 주입을 하려는 게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싫었어요. 그것도 적성에 맞아야 하죠. 전 누구 가르치는 것보다 이렇게 성과 내고 일하는 게 좋아요. 애매한 직장 다니 뭐하니? 안정적인 게 최고라니까. 솔직히 교사라고 해봐라. 어디 나가면 다 박수 쳐주지. 이 대단한 거 아닌데요. 어머님, 저도 나름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교사에 비할 수 있어? 의사 변호사는 못하더라도 네가 우리 집안이랑 좀 맞으려면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하다못해 시간제 강의라도 하는 강사라도 하면 좋잖아. 여자 직업 중에 교사만 한 게 없는데. 본인도 교사 출신이라 그런지 어머님은 교사 부심이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동조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에게 하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이참에 공부 좀 해봐. 너 머리 좋잖아. 얘도 이렇게 부추기는데 어떠냐? 직장이야 오래 다녔으니까 돈은 있을 거고 그냥 나 죽었다 생각하고 도전해봐. 교사 아니고 공무원도 괜찮아. 공무원도 안정적이고 나랏밥 먹는 일이니 얼마나 철밥통이야. 복지도 괜찮고 말이야. 올케 공무원 정도 되면 우리 집이랑 급은 맞아지겠네. 아, 엄마가 말하는 공무원은 9급 아니라 5급인 거 알지? 솔직히 행시 정도는 붙어줘야 우리 가문이랑 좀 비슷하지. 엄마가 결혼 허락해줬으면 이 정도는 생각해봐. 아니요, 전 공부할 생각 없어요. 어차피 지금 다니는데 오래 못 다녀. 여자들이 왜 남자들에 비해서 회사 생활을 못하겠냐? 이유가 있는 거야. 교사같이 안정적인 직업 아니고서야 길게 보면 힘들다니까. 내 말 듣고 잘 생각해봐. 매번 시어머니와 남편은 사상 교육하듯 귀에 닦지 않게 교사 얘기를 꺼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적도 있었네요.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시누이 친구 얘기를 할 때였죠. 걔 서울대 나와서 교사 됐다더라? 그 집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어디 시집갈 때도 아마 두 팔 벌려 그 집에서 환영할 거다. 교사 며느리 누가 싫어해. 그 말을 들은 시누이와 남편은 웃더라고요. 너도 이참에 공부하라니까. 네 머리 정도면 교사 된다니까. 그것도 적성에 맞아야지. 내가 몇 번 말했잖아. 난 누구 가르치는 거 못한다고. 옳게 내 친구 교사 됐다고 하니까 진짜 대우가 달라지더라. 공무원이라도 해보라니까. 사실 걔가 내 동생 중 관심 있어 했어. 우리 엄마 교사 며느리 얻을 뻔했다니까. 그러니까 올케가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지. 형님, 사실 이런 말 드릴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형님은 교사 아니시잖아요. 일반 회사 다니시면서 왜 자꾸 제가 공무원을 해야 하며 교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같은 회사원끼리 서로 잘 알 텐데 형님이라도 안 그러셨으면 해요. 옳게, 나 무시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 형님 직업 너무 존중해요. 그러니까 형님도 제 직업 존중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형님도 회사에서 정말 치열하게 일하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 응원해주자고요. 사회생활이 얼마나 고달픈데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매번 옆에서 깐족거리는 시누이에게 촌철살인을 날리니 시누이는 얼굴이 붉어져서 저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 역시 매번 참을 수만은 없는 생각이 들었죠. 늘상 시댁 모임에 가게 되면 결국 마무리는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말이었고 저는 나름 공부를 안 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과 남편의 말을 듣고 있으면 제가 무슨 아예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 같은 마음이었죠. 한두 번은 교사 며느리 어지간히 보고 싶나 보다 했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 정말 폭력처럼 느껴졌어요. 너 고집 진짜 세다. 공무원 정도면 할 만한데 왜 안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우리를 위해서도 못해? 애초에 공무원이나 교사가 꿈이었으면 그쪽으로 직업을 잡았겠죠. 전 제가 하고 싶은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보도 그만해줘. 내가 싫다잖아. 어머님, 부탁드릴게요. 못하는 게 어딨니? 마음먹기 나름이지. 나 국어 교사 출신인 거 알지? 지금도 때 되면 제자들이 전화해서 은사님 이러면서 얼마나 찾는 줄 알아? 인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네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이런 교사 집안에 시집 왔으면 뭐 양심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양심이라뇨. 저 제 일에 부끄러움 느낀 적 없고 회사가 큰 회사는 아니지만 나름 어디 가서 얘기하면 다 알아주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에서 열심히 몸담아 일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은 그럼 뭐예요? 이 세상에서 교사가 최고인가요? 나름 성격이 모나지 않다고 자부심을 느껴왔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머니의 말들에 저 역시 대받아 치게 되더라고요. 부족함 없이 자라왔다고 생각했던지라 저를 누가 이렇게 무시하니 화가 났고 그땐 어리기도 해서 참지 않았죠. 거 봐라. 네가 교사면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겠어? 앞뒤 상황 생각하고 뒷일 생각해서 미리 좋게 지혜롭게 헤쳐나가겠지. 네가 주변에 우아한 교사들이 없으니까 말버릇이 이런 거야. 이런 데서 직업적으로 티가 나는 거라니까? 엄마 말이 맞아. 우리 학교 여선생들 말을 얼마나 가려하는 줄 알아? 이번 일은 네가 잘못한 거야. 엄마는 널 생각해서 교사 준비해보라고 말씀하신 건데 너무 그러지 마.
그럼 자기도 여선생이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하자고 했어? 이제는 저와 결혼을 하자고 한 남편의 마음조차 의심이 들었어요. 애초에 결혼을 왜 하자고 해서 이렇게 나를 고단하게 하나 싶었네요. 너무 속상했지만 그때는 참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받고 한 결혼이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차근차근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그려나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이제 뭐라도 해봐야겠다 싶을 때쯤 타이밍이 너무 좋게 제 회사에서 명예퇴직자를 선발하였고 제가 퇴사를 하게 되자 난리가 한바탕 이어졌어요. 결혼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희망퇴직자를 받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저 외에 다른 식구들은 반색을 표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제 자신을 믿었고 남편 또한 설득시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그건 오만이더라고요. 거봐, 내가 진작에 안정적인 길 가면 이런 일은 없다고 했지? 그래, CM이 말을 개코로 듣더니 너 이제 뭐 할 거야? 네 나이가 어리기를 하냐? 아니면 뭐 스펙이 뛰어나서 이리저리 다른 데서 너를 불러주기를 하냐? 어머님, 저 제가 퇴사한 거예요. 잘렸으니 본인이 퇴사했다고 하는 거겠지. 누가 모를 줄 알아? 아니요. 그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일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가 좋을 것 같아 결정한 거라고요. 당신 뭐 할 일 있어? 그냥 이번 기회에 공무원 시험이나 보든지 아니면 엄마 말대로 교사 쪽 알아봐봐. 솔직히 스펙이 안 되긴 하지만 유치원 전교사 이런 것도 있잖아. 나에 비해 유치원 교사는 그렇지만. 내가 결혼을 반대했어야 했는데 그때 너무 사람이 좋았지. 솔직히 우리 아들 소개시켜달라고 했던 교사들이 한둘이었는 줄 알아? 그래도 본인들이 좋다고 했고 너 착한 걸 생각해서 나중에 공무원이나 시키면 되겠다 생각하고 결혼시킨 건데 무슨 고집은 황소고집에 이제 하다하다 실직? 애도 낳기 전인데 우리 아들만 바라보고 살 거니? 어머님, 너무 당황스럽네요. 제가 공무원이나 교사가 아니면 뭐 이 집에서 살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꼭. 저 20대 중반부터 일해서 악착같이 돈 모았고 절대 놀지 않을 거예요. 이희한테 생활비 탓을 생각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 그 돈으로 공무원 준비나 해. 엄마 말대로 솔직히 아이 낳기 전에 우리 둘이 안정적인 직업으로 자리 잡아두면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나는 당신처럼 안정적인 삶에 안주하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당신도 그런 여자 원했으면 애초에 나랑 헤어졌어야지. 제 말에 시어머니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의 고부 갈등이 극대화되었네요. 매번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시어머니였지만 퇴직한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이제는 직업도 없고 시댁에서 준비하라는 공무원 준비도 제가 계속 거부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막말을 일삼기 시작했던 거예요. 새일을 준비하던 무직기간의 시어머니는 매번 찾아오셔서 저에게 엄청난 잔소리를 퍼붓고 가셨어요. 참나, 당장이라도 취직할 것처럼 그러더니 또 집에 있니? 반찬 좀 갖다 주러 왔는데 집안 꼴하며 한심하다 진짜. 오늘 청소하려고 했어요. 어제 늦게까지 사업 구상 좀 하다가 늦었거든요. 사업 구상이라니? 너 꽤 주름 잡는 척한다? 차나 내와. 시엠이 왔는데 뭘 멀뚱멀뚱 서 있어? 매번 이렇게 불청객처럼 들이닥치는 시어머니가 참 피곤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이제 나가봐야 해요. 미팅도 있고 이것저것 발품 팔고 알아봐야 할 게 많아요. 앞으로 오실 거면 전화 한 통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네 허락을 받아야 해? 네가 뭐 그리 대단한 며느리라고 내가 눈치를 봐야 하냐? 솔직히 지금은 백수에 우리 아들 바라보고 사는 날 내가 곱깝게 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교사 며느리도 아닌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맞냐는 말이야. 그럼 뭐 헤어져 드려요? 어머 황당해라.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참다 저 역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협박이 아니라 어머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냔 말이에요. 내가 국어 교사 출신인데 너 같은 거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겠어? 어머님은 먹던 차를 내려놓고 화가 난 채로 돌아가셨고 저 역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 일로 남편과 시누이에게 제 욕을 한 바가지 하셨다더라고요. 내가 걔 알아봤다.
아주 황소고집에 이제 시어미한테 협박까지 하더라. 아, 엄마. 그러니까 전화하고 갔어야지. 전화? 내가 내 아들 집에 갔는데 전화를 왜 해?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네 와이프가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막말로 네가 꿀릴 게 어딨냐? 어? 너 어디 가서 수학교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날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알아? 그런데 무직 와이프? 참나. 내가 아주 곱게 키워 남 좋은 일 시켰지. 교사 와이프 돼서 나한테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시엠이 협박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내가 왜 사나 싶어. 올케가 진짜 그랬어, 엄마? 그렇대도 나한테 헤어지냐고 하면서 삿대질을 하더라. 니네가 걔 표정을 안 봐서 몰라 아주. 내가 얼마나 놀랬는데. 제가 집에 가서 잘 얘기해 볼게요. 잘 얘기는 무슨. 귓방망이라도 한 대 갈겨서 정신 쏙 차리게 해라. 날 무시하는 건 우리 집안 자체를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너 올케 관리 잘해. 우리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내가 못 참아. 그리고 남편은 그날 저에게 와서 따져대더라고요. 엄마한테 헤어지네 만회하면서 협박했다며. 애가 왜 그러냐 진짜. 어른한테 그러고 싶어? 그냥 아들 잘나서 엄마가 어깨 좀 세워보시는 건데 그걸 못 맞춰드려서 이 사단을 만들어? 내가 왜 그래야 해.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어디 가서 못난 딸 아니야. 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 다녔고 거기서 나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희망퇴직한 거야. 내가 당신한테 뭘 그리 꿀리냐? 어? 그리고 꿀린다고 쳐. 어머님이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권리가 있어?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있다 내뱉은 말이 가관이었죠. 엄마가 너 귓방망이라도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라는 거 내가 그래도 참는 거야. 귓방맹이? 와, 진짜 어이가 없다. 국어교사를 하셨다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 그리고 자기는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나한테 말을 전해? 당신이랑 하는 결혼 생활 정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나도 힘들다. 이게 맞는 거야? 결혼 전 엄청나게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 쓰레기일 줄을 몰랐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데 만감이 참 교차했네요. 그리고 어디 한번 무시 못하게 해주마 라는 생각을 더 악착같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스마트 스토어부터 시작을 했고 전공도 경영학인데다가 회사에서도 마케팅 실무 경험이 많았기에 준비는 어렵지 않았어요. 밤낮 없이 상품 사진 찍고 소싱 띄고 디자인 만들고 아침마다 택배 싸느라 손에 테이프 자국이 남았지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 SNS 광고가 하나 터지면서 매출이 뛰기 시작했고 협업 제안까지 들어오게 되었어요. 전 1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까지 성공을 하게 되었고 제 명의 사무실도 계약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바빠진 저를 시댁에서 무시하는 건 여전하였죠. 그런 거 얼마나 번다고 그러니? 많이 못 벌어도 안정적인 철밥통이 좋은데 교사할 머리가 안 되면 그냥 공무원이라도 해보라니까. 넌 고집 진짜 세다. 어머님, 저 생각보다 많이 벌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뭐 안정적인 직업 좋죠. 근데 저는 이렇게 사업하는 게 좋아요. 돈만 많이 벌면 뭐 해? 명예가 있어야지. 너 내가 말했지? 나 국어 교사 출신이라 아직도 제자들이 은사님 하면서 전화 온다고. 이렇게 살아야 인생 잘 살았다고 하는 거야. 너 내 나이 되면 누가 널 찾아주기라도 할 것 같아? 내가 괜히 안정적인 직업하고 명예로운 직업하라고 해? 다 널 위해서다. 돈을 벌어도 시어머니한테는 교사 며느리가 최고였어요. 엄마 나도 올케는 본인이 제일 잘났잖아. 우리가 그렇게 옳은 소리를 해도 결국엔 올케 귀에는 속이의 경일기라니까. 엄마도 입 아프니까 그만해. 올케,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부하는 신용이라도 하겠어. 진짜 고집 더럽게 세다. 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았네요. 제가 결혼해서 이렇게 살 줄 몰랐지만 남편과는 점점 대면대면해져만 갔어요. 그리고 이혼을 고려하게 될 지경까지 되었네요. 남편은 아이들 시험기간만 되면 바쁘다고 서재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전 저대로 사업을 확장시킬 생각에 바쁘게 지냈어요. 그리고 우연히 일을 하다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라 반가웠네요. 어머어머, 이런 데서 다 만나네. 나 오늘 여기 대관에서 상품 사진 찍으려고 하거든.
네가 여기서 일하는 줄 몰랐다 얘. 그러게 연락하지. 잘 지냈어? 결혼 소식은 들었는데 내가 바빠서. 다들 사는 게 그렇지 뭐. 애 많이 컸겠다. 몇 살이야? 중학생. 아 맞다. 네 남편 중학교 교사라고 했지? 혹시 우리 딸 다니는 중학교 아니야? 알고 보니 제 친구의 딸이 다니는 학교가 남편이 재직 중인 학교더라고요. 제 오랜 친구가 제 남편 학교의 학부모가 되면서 남편과의 대화에 물꼬를 트게 되었어요. 그래도 학교 얘기를 듣게 되니 남편도 잘 대답해 주었거든요. 네 친구는 그럼 애를 몇 살에 낳은 거냐? 중학생이면 다 키웠네. 그치, 그런 거 보면 부러워. 옛날에는 본인 삶이 없으니까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딸이랑 친구처럼 되게 잘 지내더라고. 아 근데 서연이 딸은 그럼 공부 좀 해? 걔 완전 꼴통이야. 지 엄마가 말 안 해? 네 친구가 그건 창피해서 말 안 했나 보다. 공부 진짜 못해. 수업 시간에는 맨날 화장만 하고 엎드려 자기만 하고 어린 나이에 애 낳아서 그런 거 안 가르치고 막 키웠나 보더라. 왜? 애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도 그때 만났는데 예의도 바르던데? 그런 애가 커봤자지. 사회에 나고자밖에 더 돼? 내 딸이 그런다고 하면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지.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걔를 보면 걔 엄마도 보여. 친구라고 어울리지 마. 우리랑 급이 안 맞으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친한 친구인데 애들 키우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말이 완전 틀린 말이 아니었지만 또 저렇게 급을 운운하며 본인이 잘났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한참 지난 어느 날이었네요. 친구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 날 말이에요. 요즘 남편 괜찮아? 뭐 시험 기간이잖아. 그래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 넌 학교 선생님 안 만난 게 좋은 거야. 시험 기간이 무슨 학기에 2번이나 되니까 그때마다 얼굴 보기도 힘들고 까칠해지고 하여튼 좀 그래. 친구가 저에게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꼭 시간을 내달라고 했고 그러기에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만난 친구였어요. 이런저런 사는 얘기 좀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래도 나름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생각을 했죠. 하긴 우리 딸도 그러더라. 수학 선생님이 피곤해 보인대. 요즘 애들 웃기지. 그런 말도 할 줄 알고. 그래도 너랑 이렇게 다시 연락되니까 너무 좋다. 나야말로 결혼하고 살기 바빠서 옛날 친구들 챙기지도 못했어. 너랑 이렇게 만난 것도 얼마나 큰 우연이야. 그렇게 친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쇼핑을 하고 돌아가는 기였나 보더라고요. 동네가 시댁 동네라 조금은 찝찝했는데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었죠. 아니 너 지금 여기서 뭐하니? 어머님 저 잠깐 친구랑 커피 마시러 나왔어요. 어머님은 형님이랑 쇼핑하고 돌아가시는 길인가 봐요. 너 진짜 팔자 좋다. 우리 아들은 지금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느라 얼굴이 반쪽이던데 네가 한가하게 이럴 때야? 너는 어쩜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드는 게 없니? 하여튼 이래서 근본을 봐야 한다니까. 직업적으로 전문직이 아니면 하는 행동이 좀 전문직이어야지. 이게 뭐야? 지 혼자 탱자탱자 속 터져 정말. 엄마 그만해. 옳게 저런 거 한두 번이야?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어차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잖아.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너 요즘 우리 집에도 바쁘다고 잘 안 오면서 지금 이렇게 네가 친구 만나서 한가하게 노닥일 때냐? 대낮에. 너 뭐 좀 잘 나간다고 하더니 그거 다 뻥이지. 괜히 우리 앞에서 주름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친구와 옆에서 괜히 민망해했고 저 역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동안 저에게 쌓인 게 많았는지 일부러 친구 앞에서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곧 명절인데 네가 먼저 어머님 명절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나 봤어? 늘 하던 대로 하시겠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명절 전날에 항상 가서 어머님 도와드리잖아요. 생색내니? 그럼 그까짓 것도 안 해? 내가 말하는 논점은 우리 아들은 쇠가 빠지게 애들 가르치는데 넌 이렇게 탱자탱자 논다는 거다. 네가 교사만 됐어도 이렇게 한가롭게 시간이나 축내고 있겠어? 애 없을 때 갈라서는 게 맞지. 진짜 너 이런 거 보는 것도 내가 우라같이 밀어. 엄마 그만해 혈압 올라. 옳게 엄마가 말하는데 뚱한 표정 뭐야? 내 친구들도 사업가가 많아서 좀 아는데 솔직히 사업가가 빚 좋은 개살구 아니야?
지금 옳게 사업한답시고 이렇게 친구들이나 만나나 본데 내 동생 등골 빼먹으면 알지? 우리 엄마랑 나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알아서 처신 잘해. 듣고 보니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요. 며느리가 소유물인가요? 제 친구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친구가 바쁘다고 해서 간신히 시간 내고 오늘 하루 본 거예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무안을 주세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더니 친구도 어지 지 같은 거 사귀어가지고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꾸를 해. 네 주변 사람 안 봐도 훤하다. 전문직이었어 봐. 주변에 우아한 사람들이 넘치지. 됐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하여튼 우리 아들한테 피해만 줬단 봐. 내가 교사 출신으로서 망신 제대로 줄 거니까. 어머님의 자랑은 그 교사 출신이란 거 딱 하나였어요. 매번 말끝마다 본인은 교사 출신이라 매우 자랑스럽고 고고하다는 식으로 저를 깔아뭉개셨거든요. 어머님과 형님이 돌아가시고 정말 창피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됐어. 내 앞에서 해명할 필요 없어. 네가 무슨 잘못이야? 저 사람들이 잘못이지. 교사 집안이라고 엄청 의시되나 보다. 좀 그런 편이야. 결혼하기 전부터 사실 내가 교사가 아니라는 거에 좀 실망하신 부분이 많거든. 살면서 이건 아니라고 수도 없이 생각했는데 이혼을 하고 그 편견이 무서워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네. 뭐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니? 너 똑똑하잖아. 잘 생각해. 저 어머니 진짜 보통은 아니다. 어떻게 친구 앞에서까지 면박을 줘? 정말 친했던 친구였기에 저를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일로 저 역시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중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셨어요. 너 한가한 거 다 하니까 이따 퇴근하고 방앗간에서 들기름 좀 찾아와라. 나 머리 말리러 가야 하니까. 어머님, 저 그쪽으로 가려면 차도 한참 막히고 돌아가야 해요. 제가 오늘은 외부 미팅이 있어서 형님이나 이희한테 부탁하셔도 될까요? 뭐? 너 내가 할 일 없이 탱자탱자 친구랑 만나러 다니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봤는데 그래? 그때는 그냥 시간이 잠깐 나서 그런 거죠. 이걸 보고 어떻게 시간이 남아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내가 머리 말아야 되는데 거길 갖다가 가란 말이야? 너 교사 출신 시어머니가 뭐 그렇게 만만해? 나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 노인정만 나가도 나보고 회계감사하라고 얼마나 그러는데 내가 유식하고 교사 출신이니까. 그런데 네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 너같이 못 배운 애가? 어머님, 교사 출신 강조하면서 말은 왜 이렇게 못되게 하세요? 저 시간 없으니까 들기름을 가져오던지 아니면 퀵서비스를 시키던지 알아서 하세요. 제 말에 어머님은 대노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남편 귀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퇴근하고 오니 남편은 저에게 한 소리 퍼부었죠. 내가 너랑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어. 엄마 말대로 교사 며느리감이나 알아볼걸. 나 좋다고 결혼하자고 한 건 너야. 그리고 너만 후회해? 나도 후회해. 피차 일반이야. 뭐 그리 대단한 집안이라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봤자 본인들이 뭔데? 뭐? 너 지금 우리 집 무시했냐? 매번 무시한 건 당신들 아니야? 올게 왔다고 생각을 했고 이참에 다 끝을 내자고 생각을 했네요. 아니 맞잖아.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대드는 거 네 잘못이야. 어머님이 먼저 막말하셨고 난 늘 막대하셨어. 그리고 나 그렇게 하찮게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고. 그만두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당신이랑 살아야 해?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냐? 어머님도 그때 그러시더라. 애 없을 때 갈라서는 게 어떠냐고. 미쳤어? 교사가 이혼했다고 학교에 소문이라도 나봐. 특히 네 친구 딸도 우리 학교 재학생인데 소문이 파다하지. 얼마나 학교라는 사회가 얼마나 보수적인 주기는 알고 하는 소리야? 그딴 거 알고 싶지 않고 알 바도 아니야. 뭐? 막말 심하네 진짜. 본인의 교직 생활을 위해 이혼은 안 된다는 남편이었네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설득시켜 저와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잘난 본인 아들이 저에게는 아까운 남자였거든요. 그냥 이혼해. 걔가 헤어지자고 했다며. 뭐가 아쉬워서 붙들고 있어? 솔직히 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것도 없었어. 나도 교사 출신이지만 진짜로 걔는 아니다. 내가 그때 적극적으로 말릴 걸 그랬어. 교사 며느리 봤으면 내가 이런 꼴을 받겠어? 정말 속상하다 진짜.
그래도 어떻게 이혼을 해. 걔 친구 딸이 우리 학생이라니까. 소문나는 거 시간 문제야. 그리고 어린애들이 입을 얼마나 잘 노리는 줄 알잖아, 엄마도. 그러니까 내가 너 결혼할 때 잘 생각해보라고 했지? 어쩔 거야 이제? 그냥 이러고 사는 거지. 걘 걔고 난 나야. 그리고 애초에 이럴 줄 알았어. 머리도 좋은 애니까 결혼해서 잘 구슬려면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할 줄 알았지 뭐. 하여튼 너 걔한테 단 한 푼도 주지 마. 알겠어? 아마 걔 사업하는 것도 지금이야 모아놓은 돈으로 굴리나 본데 나중에 돈 딸려서 다 너한테 손 벌릴 거야. 무슨 지가 돈을 많이 번다고 나한테 거짓말을. 참나, 웃기지 말라 그래. 사업이 어디 쉬워?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일단 나도 지쳤어. 그리고 내 돈은 절대 안 줘.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와의 이혼을 종용하셨지만 남편은 학교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중요하다며 이혼을 피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얼마 후 명절이 왔어요. 정말 가기 싫었지만 갈라서는 순간까지는 그래도 할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혼을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가족이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일이기 때문에 후회할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시댁에 도착하고 보니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앞치마를 던지며 대뜸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명절 음식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건 너같이 허드레나 하는 일이지? 어머님, 뭐라고요? 맞잖아. 탱자 너는 네가 이런 걸 해야 맞지. 빨리 부엌 들어가서 통태포 밑간이나 해놔. 네가 할 일은 그런 거야. 전 바로 어머님께 받은 앞치마를 똑같이 집어 던지며 말했네요. 사람 사서 쓰세요. 제가 이 집 식모예요? 그리고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주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졸도했어요. 너 이거 뭐야? 이제서야 사리 분별되니? 쓰러진 네 엄마 보니까 눈이 아득하지? 당신 그렇게 고고하게 학교 선생이 최고라고 하더니 뒤에서 이런 짓이나 하면서 돈 받아먹고 있었어? 정말 소름 끼친다. 내가 이걸 모를 줄 알았나 본데 내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 당신 말대로 요즘 애들 무섭더라고. 모를 줄 알았나 본데 학생들 사이에서도 암암리에 다 알고 있대. 애들한테 정직과 공정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정작 뒤로는 돈 받고 불법 문제 자료 공유하고. 걔네 엄마 아빠한테 얼마 받았니? 어머님, 물어보셨으면 일어나세요. 이게 어머님이 말하는 교사들인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지금 뭘 했다는 거야? 밤마다 내가 잠들면 뭐 금액이 어떻고 자료가 어쩌고 사실 이상하긴 했어요. 근데 그날 친구가 저한테 꼭 할 얘기가 있다면서 말해주더군요. 남편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말이죠. 근데 설마 했어요. 원래 그 나이 때 애들은 지어내기도 잘 지어내고 헛소문에 휩쓸리기도 하니까. 근데 맨날 돈이 어쩌고 하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석 씨 씻으러 간 사이에 핸드폰 받고 사교육 업체 직원이 보낸 문제지, 그리고 PDF 파일, 또는 밑에는 입금 내역 사진까지 다 완벽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뒤에서 구린 짓을 하면서 교사가 최고라니 존경을 받는다더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말하는 교사들이 이런 교사들을 말하는 건가요? 당신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니, 내 핸드폰을 네가 왜 봐? 볼만 하니까 봤다. 왜? 맨날 그렇게 깎아내리고 업신여긴 죄 어디 한번 받아봐. 그리고 저 이혼할 거예요. 보수적인 교직사회에서 이혼남 되고 싶지 않다고 했지? 걱정 마. 이혼 이슈는 네 부정 비리로 다 엎어질 거니까. 지금 뭐 다 까발리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잊고 있나 본데 우리가 아직 그래도 부부야. 근데 이혼할 거야. 이거 교육청에 넘기면 어떻게 되니? 정직? 해임?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얘지는 모습이었어요. 나랑 일단 얘기해라. 그래도 네 남편한테 덮어줄 건 덮어줘야지. 네가 돈을 제대로 벌었으면 얘가 뒤에서 이런 짓을 했겠어? 갑자기 사업한답시고 일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 착한 게 금전적 부담으로 지금 이런 짓까지 한 거 아니야. 어머님, 저 이희한테 10원 한 장 받아 쓴 적 없어요. 심지어 집 생활비는 거의 다 제가 냈고요. 거두절미하고 그냥 끝내는 게 답이죠. 얘 나이가 한창인데 이거 뭐 진짜 폭로하겠다는 거야? 네, 폭로도 하고 이혼도 할 거예요. 전 그 말을 끝으로 그 집을 나왔어요. 너무 홀가분했고 이제서야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곧이어 시어머니의 폭탄 전화가 오기 시작했네요.
이혼 소리를 남편에게 던지고 며칠이나 지났을까? 시어머니가 한번 보자고 했죠. 무슨 일이세요? 이제 다 끝만난 마당에. 미안해. 그냥 이 말 하려고. 우리가 하고 체면 따지느라 너한테 상처 줬으면 정말 미안하다. 근데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내가 잘못했어. 어? 내가 다 잘못했다. 잘못은 그 사람이 했죠. 어머님은 저한테 사과하셔야 하고요. 그냥 신고만 하면 안 되겠니? 걔 먹고 살 길이 평생 그거 하나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이번 일 없었던 걸로 해줘. 내가 교사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너 알잖아. 걔 교사 하나면 어떡하라고? 어? 그냥 늙은이 한 병 파준다고 생각해. 이미 늦었어요. 그만두세요. 그날 이후 저는 연락처를 다 차단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교육청 청렴신고센터에 관련 자료를 다 정리해서 제출을 했네요. 불법 사교육 연계, 금품 수수, 시험지 유출 의혹까지. 그리고 며칠 뒤 담당자한테 연락이 오게 되었어요. 제보해 주신 내용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감사 절차에 즉시 착수합니다. 그리고 딱 3주 만에 남편은 학교에서 파면 조치가 되었네요. 친구에게 듣기로 이미 학교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러니? 이혼은 잘 돼가지? 진짜 그런 게 무슨 선생이라고. 그러게 말야. 네 덕분에 남편 조사해볼 수 있었어. 고맙다. 내가 왜 이혼이라는 걸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는지 참 어리석어. 네 덕에 그래도 깨우친 게 많아. 내가 뭘, 난 괜한 소리 한 거 아닌가 걱정도 했는데 다행이야. 애초에 잘못 깨어진 단추였어. 남편이랑 나랑은 처음부터 삐걱댔거든.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잘 헤어져서 다행이지 뭐. 우리 딸이 그러는데 학교에서도 엄청 심했대. 기간제 교사들 하대하고 학생들한테도 막말은 기본이었대. 그리고 수의 봐주시는 경비분한테도 저렇게 살고 싶냐고 하면서 막말하고. 진짜 세상에 뉴스에 나올 감이지 않냐? 내가 진짜 뭐에 눈이 돌아서 그런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싶어. 나도 참. 됐어. 몰랐지. 네 남편이 그렇게 행동할 줄. 너도 알았겠어? 그러니까 너무 자책 마. 교사들 사이에서 명예가 생명인데 파면된 남편은 이미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고 선생님들 카톡방에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동네에서는 남편이 망했다고 대대적으로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가 본인 아들이 교사라며 하도 자랑을 하고 다닌 결과였네요. 그리고 남편은 온갖 경로로 저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죠. 우리 그때 감정이 격해져 있었잖아. 나 아직 너한테 미련 있어. 미안해. 다시는 엄마 말 안 들을게. 기생충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이가 없는 건 시어머니까지 연락이 오면서 남편을 취직시켜 달라는 협박도 했어요. 네가 내 아들이랑 이혼하고 인생까지 망쳐놨으면 후회는 책임져야지. 우리 아들이 언제까지 놀고 있을 수 있어? 너 회사 한다며? 우리 아들 거기에 취직이나 시켜줘라. 난 잘난 너 하나 때문에 이제 애들 가르치는 것도 엎어졌는데 네가 책임져야지. 범죄 저지른 건 당신 아들인데 제가 왜 책임져요. 그리고 제 회사 무시할 땐 언제고 취직을 시켜달라 마라 기가 차네요. 이렇게 저한테 연락할 시간 있으면 어머님 아들한테 구질구질하게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전해주실래요? 저 진짜 너무 역겹거든요. 뭐? 내 아들이 너한테 연락을 해? 네. 미련이 있다는 둥 미안하다는 둥 엄마 말을 다신 안 듣겠다는 둥 온갖 미련 절절한 문자로 매일같이 보내오는데 스토커로 고소하기 전에 연락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리고 그 잘난 교사 아들은 이제 학교라는 곳은 발붙일 수 없어 어디 학생들 영업하는 학원에 취직을 해서 간간히 학생 모집을 하며 학원 홍보를 하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마저도 학교 학부모들이 알아보는 바람에 학원에서도 길을 못 펴고 사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저 선생 그 불법 비리 저지르고 파면된 선생 아니야? 얼굴이 똑같네. 맞나봐. 학교 잘렸다더니 학원에서 이러고 있네. 학생들 모으려고. 아무리 사교육이라지만 어떻게 저런 선생 있는 학원에 우리 애들을 맡기겠어? 학원이 천진데. 그러게 말이야. 저런 선생한테는 못 맡기지. 요즘같이 사교육이 널린 세상에.
어머님, 한 번만 저 믿고 등록해 주세요. 제가 이래봬도 중학교에서 수학 가르치던 교사라서 내신이고 뭐고 빠삭합니다. 아니요, 성적도 성적이지만 인성이 중요하지. 그런 인성 가지고 무슨 애들을 가르친다고. 양심 있으면 학원에 민폐 끼치지 마세요. 모든 학부모들이 거부하자 학원 원장도 남편에게 넌지시 나가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교사 출신이라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사직도 아니고 파면이 되신 거여서 같이 일하기 힘들겠네요. 안타깝지만 이번 달 계약을 종료로 더 이상 학원에서 뵙지 않는 게 좋겠어요. 원장님, 잘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저 이래봬도 실력 있는 놈이에요. 그래도 안 되죠. 사실 실력 좋은 선생들은 널렸어요. 그렇게 남편은 간신히 취업한 학원에서도 잘리게 되었고 그때마다 저에게 연락을 해서 구질구질하게 굴었죠. 너 돈 잘 번다며? 아는 사람들이 그러더라. 내가 널 괜히 무시해서 이꼴당하지. 어떻게 안 될까? 나 반성 많이 했는데. 교사가 최고라며. 내가 돈 많이 벌어도 뭐 당신 성에 차겠어?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공무원이나 교사 만나. 애도 없는데 못할 게 뭐야? 미안해. 진짜 한 번만 봐주라. 응? 다시는 안 그럴게. 이미 우리 이혼했고요. 이렇게 연락하지 마. 구질구질하다. 당신 나한테 매번 그랬잖아. 나 황소고집이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 변할 일 없어. 그냥 이제 알아서 제발 잘 살아. 너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는데 내가 널 어떻게 포기해. 이 말 끝에 소름이 돋아 바로 차단하고 남편을 접근 금지 신청을 하였어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쏟고 보니 정작 제 사업에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 이후 일에만 매달리게 되었네요. 운이 좋아서 사업이 잘 되었고 지방 창고 사무실까지 확장했어요. 이야, 혼자 카페 대관하면서 상품 사진 찍던 네가 이제는 어엿하게 직원들을 갖춘 사장님이 되었네? 내 친구 자랑스럽다. 덕분이야, 고마워. 그리고 이렇게 힘들 때 의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앞으로 서로 의지하자. 그래,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너 힘들 때 언제든 얘기해. 내가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싸우는 줄게. 참 의리 있는 친구를 만나 이렇게 용기도 얻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지만 직원을 7명이나 두었네요. 명절에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던져 저에게 막말을 하였는데 이번 명절에는 방콕을 가게 되었어요. 어디서도 앞치마를 안 입고 명절 스트레스도 0%가 되었죠.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집에서 참으며 며느리로 남았으면 내 삶은 어땠을까. 명절이면 앞치마 메고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전을 부치고 귀에 닦지 않게 공무원 준비하라고 들었겠죠. 근데 전 이제 누가 뭐래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작지만 알찬 회사 대표이고 교사만을 외치면서 다른 사람을 개똥으로 보는 그 집을 제가 완전 참교육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젊은 시절이 귀하지만 또 돌아가고 싶지 않은 세월이기도 하네요. 지금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밀어붙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소신껏 살아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쁜 시간 내주시어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항상 행복하길 바라면서 글을 줄여볼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